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제 해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는 몇 가지 것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상소 공연 먼저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이 공연은 상해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 정도 있는 한쪽에서 공연되는 그 인상소라는 공연이고요. 그 장혜모 감독, 북경올림픽을 연출했던 장혜모 감독이 그 한쪽, 대림, 이장 등의 이런 어떤 형태의 실용 공연 형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미케니컬 요소를 활용해서 어떤 그 실제로 호수 위에서 무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꺼주시죠. 제가 실제 이게 한쪽을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상해에서 1시간 정도 고속철도를 타고 저걸 보러 갔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 이유는 성경이라는 스토리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가실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성경에서 봤던 것들을 실제로 그 지역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소재의 백사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갔을까? 결국 그거는 스토리를 모르지만 결국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장르, 실검 공연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분명히 어떤 아날로그 기존의 스토리라든가 오리지널티를 가진 콘텐츠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전 여기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영상을 제가 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준비된 시간이나 비디오 프로젝션을 활용해서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그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저런 어떤 벽이라든가 박물관 외벽 등에서 와서 하나의 미디어 아트쇼를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반고 라이브라는 어떤 작품인데요. 그 고해상도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반고의 작품을 보여주는 디지털 갤러리입니다. 실제 이제 싱가포르의 아트 사이언스 센터에도 이제 뭐 했었고 전 세계 트래블링을 하는 어떤 그 디지털 갤러리인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건 실제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호주에 있는 그란드 엑시비션이라는 실제로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실제 전시회사입니다. 근데 이들의 제 눈여겨봤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 반고 라이브라는 원작품은 딱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트가 한 개밖에 출연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 상품을 만들었더니 동시에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 가능성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나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한 30m, 15m 정도 되는 큰 방 안에 30개 정도의 고해상도 프로젝트를 쏘아서 반고 온라인 그림과 음악을 감상하는 형태의 새로운 어떤 음악 작품입니다. 네, 꺼주시죠. 지금 화질이 안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사의 작년 2010년 상해 엑스포 할 때 많이 뭐 실제 가서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디지털 청명상화도입니다. 북송시대의 청명상화도를 CG 기술을 활용해서 5m의 원작을 130m의 디지털 영상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실제 이거를 제작한 회사가 중국에 있는 크리스탈 CG라는 회사고 제가 만나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거는 한 100명 정도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더 중요한, 자기네들이 중요했던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역사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북송시대의 문화를 진짜 어떻게 철저히 보존했냐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문화 콘텐츠를 만든 거죠. 그리고 사실 청명상화는 기본적으로 낮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밤으로 돼가는 장면인데 그건 철저하게 어떤 아날로그적인 보증과 디지털적 상상력을 결합한 만든 어떤 새로운 어떤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꺼주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관희 선생님과 진행한 희망과 패션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의 희망의 망고 나무 심는다는 주제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 패션쇼를 하면서 옷은 아프리카의 디자인 메타포를 활용한 옷,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아프리카의 디자인 메타포를 결합한 형태의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미디어아트 패션쇼를 했던 사례입니다.
시간에 영상은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르제오데라는 어떤 박물관이면 실제로 피라미드 건축 과정을 이제 돔 시어터 내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런 것들 공연에 접목해보자, 전시에 접목해보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화 원형을 한번 새롭게 복원해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저희는 사실 회사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니즈들, 정부라든가 어떤 콘텐츠 사업자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결국 이러한 어떤 기술과 콘텐츠, 즉 문화 원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간 상품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문화재청과 저희가 지금 2010년에 심포지엄을 했던 게 2014년에 세종시의 디지털 박물관이라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 취지에서 처음에 이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던 건데요. 라이파크 영상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라이파크 저희 작년도에 차세대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었고요. 저희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단순한 이 기술 자체가 파편적 개별적인 형태의 어떤 이펙트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와 하나의 캐릭터, 그다음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과 결합했을 경우에 새로운 장르의 공간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진행했던 거였고요. 예, 꺼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거 작년 12월부터 3월 초까지 일상 콘텐츠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실 수 없어가지고 영상으로밖에 못 보여드리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 이제 오늘 그 컨퍼런스 주제가 통앤토크 컨퍼런스인데요. 제가 이제 디지털 기술과 이제 이런 어떤 문화 원형을 결합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도대체 뭐가 통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디질로그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현현 전 장관님이랑 디질로그 사물놀이,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개막 공연, 그 다음 기타 이외에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디질로그 이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많은 멘토링을 받고 저희도 이제 저희 디자인 프린시플 중에 디질로그 디자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디지털 기술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들과 이런 디지털 기술이 결합됐을 때 컨텐츠로서의 어떤 진정성과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감동과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디질로그 사물놀이 하면서 이미지와 이런 하나의 어떤 동작에 잠겨있는 기호라든가 의미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걸 모르고선 제대로 된 제작을 할 수 없고 그냥 단순 디자인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공연이 끝난 뒤에 김덕수 선생님이랑 저희가 이제 술잔을 마지막 디프를 하면서 김덕수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처음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디지털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고, 김덕수 선생님은 아날로그 이런 어떤 퍼포밍들이 조금 더 부각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관람객들이 뭐에 감동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쭤봤더니 맨 마지막에 자기가 본인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흐르는 땀방울에 관람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존 아날로그 공연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감동 자체를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더 배가시켜야 되지 오히려 그거를 줄여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제대로 된 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통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단순한 아트로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결합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저 인상소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화 상품을 자리 잡고 반고 라이브라는 상품 자체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저런 인상소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못 사는 주민들을 배우로 실제 등장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멀티 디플로이먼트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쇼케이스라든가 하나의 비주얼 이펙트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상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을 해야 이런 부분이 일회의 어떤 유행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